저도 이제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자산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 그때 부동산 중에서 호텔을 갖고 계시다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와 부자인가 보다. 엄청 부자시구나. 이게 알려지지 않은 갑부시구나. 그랬는데 호텔이 몇 호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텔 그러면 큰 그거 아니냐? 객실? 객실에다가 갖고 있으시대요. 네네. 객실? 뭐 콘도 회원권 같은 건가? 이랬는데 분양형 호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이거는 지금은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서 다행인데, 네. 이것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왜 들어가면 안 되냐면요. 이거는 90% 소송이에요. 말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는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은 수익을 10%, 20%까지 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10년 동안은 임대를 확정해가지고 그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네. 약정을 써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광고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조금 거슬려 내려가면은 네. 그 정부에서 2012년도에 1,000만 관광객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와, 정부에서 이제 우리 1,500만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해서 뭐 호텔 같은데 뭐 인센티브들 되게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호텔 사업들이 이제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네. 우리가 뭐 2012년도에 메르스 그 당시에 메르스가 한번 네. 터졌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사스 네. 문제가 네.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광객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미 공급이 확 포화 상태로 그쵸. 된 거예요. 미리 지었어요. 예, 미리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공급은 엄청 많이 됐는데 네. 수요가 좀 부족한 상황이 확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이런 그 분양형 호텔 같은 것들이 네. 막 이제 올라오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사람들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대 광고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결론은 수익이 그만큼 못 납니다. 그럼 약정서대로 하면 되지 네. 않느냐 했는데 약정서 효력 없어요. 효력이 없다고요? 효력이 없어요. 그 책임이 그 사람한테 지는 게 아닌 게 이게 사업 구조가 그래요. 보통 사업이 시행사가 있어요. 시행사는 네. 쉽게 설명하면 땅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네. 시공사는 그 땅 주인이 이제 시공사를 시켜가지고 건물을 짓게 하는 거, 공사. 네. 그리고 시공사가 있으면 그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분양 대행사를 붙여서 네. 분양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 한 개가 플러스 더 돼 있어요. 운영사. 어. 운영사는 집은 그냥 내가 소유해서 관리하면 되는데 호텔 같은 경우는 내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론트도 있어야 되고 네. 그 전체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 운영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나던 안 나던 간에 그 수익금이 필요 경비라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월급으로 다 들어가는 네, 게 충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호텔 같은 경우가 50% 정도의 공실이 나면요. 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60% 정도 채워지면은 한 3% 정도, 네. 그리고 뭐 70%까지 하면은 한 5에서 8% 정도. 네.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100% 채워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공급이 좀 과잉됐으니까. 네. 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이 안 나요. 그리고 수익이 적자가 있을 때는 아예 이제 월급으로 채워지고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시행사가 지었으니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날라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도 안 나고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니까는 네. 소송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90%가 소송이고 네. 더 문제는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감사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관리에 대한 부분도 4등급 5성, 4성 뭐 이런 호텔처럼 관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정부에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것도 부실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는 투자를 하시면요. 여기도 기가 막힌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기가 막힌 스트레스. 네, 진짜 기가 막힌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이만큼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 스트레스의 정도를 어느 정도 그럼요.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단 한마디로 들어가시면은 이것도 스트레스가 심하게 받는다. 들어가지 말고 네. 이익이 되는 사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이게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이 보통 저희가 5, 60대 분 되게 많으세요. 네. 은퇴 직전에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분양형 호텔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왠가 봤더니 1년 동안 뭐 8% 수익 확정 네, 뭐 이런 걸 그쵸.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고 네. 않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묻기가 네. 불분명할 수 있다라는 불분명하고 아까 네. 종전에 뭐 지역주택 쪽도 네. 대행사가 있다 했잖아요. 네. 거기도 대행사기 때문에 네. 그 법적으로 네.
그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억울하네요. 8% 준다고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계약서에. 그럼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단은 그 제가 법률적인 거 이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네. 이게 그 과대 광고의 어떤 범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부분도 소송의 한계가 될 것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과대 광고다, 과대 광고가 아니다. 아. 예. 그런 부분도 소송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애매한 건 안 하는 게 맞죠. 그쵸.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광고하는 그쪽으로 논이 쓸리는 거고 그쵸. 광고라는 거는 누군가 광고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 부동산 투자에서 좋은 거면 자기가 이렇게 하지. 네. 왜 광고를 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광고는 이유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뭐 좀 더 있긴 한데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절대 하지 않고 피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저는 돈은 버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사어지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물속에다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하늘 허공에다 계속 하는 네. 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는 걸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불리는 거를 고민을 하시는 게 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피해야 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 촬영인데요. 저는 뿌듯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한테 절대 없었던 부동산에 대한 걸 해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뿌듯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좀 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저 혼자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 저도 느꼈습니다. 지금 뭔가 되게 앞으로도 많이 출연해 주셔서 네. 저희 시청자 영광이죠. 네. 분들께 좀 좋은 정보와 이야기들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이건록 소장님께서 부동산 정보도 있지만 조금은 이제 개인적인 삶의 가치관이나 철학도 되게 멋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그냥 부동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삶에 대한 것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제가 이제 사무실이 강남에 있고 네.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하잖아요. 그럼 네. 사람들이 강남 플러스 부동산 이꼴 사기꾼으로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오, 그쵸. 이거- 이 테헤란로의 반은 그쵸. 사자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건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물건을 투자하고 방향과 교육으로 그 물건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지 네. 물건을 매매하는 업자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가치가 사실은 우리 이제 센터장님하고의 네, 네. 합이 좀 맞았던 것 네, 같은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제가 저는 제 능력이 보잘것없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분들께 찾아가서 같이 함께 뭔가를 하자는 요청 드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ETF 보시면 장재창 대표님도 네. 모셨고 여러 가지 앞으로 있는데, 부동산 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많이 했잖아요. 네. 전문가라는 분들과. 네. 저는 한 가지 딱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돈을 버시냐? 수익 모델이 뭐냐? 물어보면 처음엔 다들 뭐 상담료, 뭐 강의 이런 얘기를 하고, 책 인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방송 출연료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앞만 봐도 제 생각엔 그걸로 이 사람이 원하는 소득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되게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결국은 아무래도 자기가 영향력이 있다 보니 어떤 뭐 대행사나 어디서 연락이 와서 빌라나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지식산업센터나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분과 안 하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건 저도 부족하지만은 개인 투자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물건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을 잡아주는 네.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제 물건을 관리하기 위함도 있고 교육도 네. 있고 그런 거니까 네. 예, 그 부분들은 얘기를 초두에 많이 해가지고 네. 예. 전 소장님이 좋은 게 이미 사실 상담이나 강의 안 하셔도 죄송한 얘기지만 먹고 살 건 해결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에서 나오지 걔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돈벌이로 이런 상담이나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런 영향력이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신 거니까 자주 출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불러주시면은 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영광이에요.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건욱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많이 들으려면요, 부동산 쿨TV의 구독자가 늘어야 됩니다. 늘고 좋아요도 막 늘어야 돼요.
그래야 오영일이랑 같이 하니까 뭔가 재밌는 게 있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했죠? 아니, 너무 감사한데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촬영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좀 소감이라든지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이런 것 정도는 주의해 주세요라는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을 좀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조금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는 좀 주의하고 주목해야 되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부동산을 투자할 때 매우 유명한 부동산을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네, 네. 강남 좋다, 용산 좋다, 네. 를 따라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미 빛나는 부동산보다 진보하는 부동산이 더 좋아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10억을 투자해서 5억을 버는 구조, 6억을 버는 구조라면은 네. 저는 그런 구조보다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버는 수익률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10억 중에 50%를 수익을 받는 거랑 수익률을 네. 그다음에 1억을 투자해서 100% 받는 수익률은 사실은 잘한 투자는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낸 게 더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재산을 이렇게 계속 불려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데서 돈을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 들어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5천만 원 있고 1억이 있어. 그러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아직까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방법들을 생각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히말라야 산맥도 처음부터 고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 두 번째로는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돈을 버는 것보다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실수에 단 한 번의 실수로 이혼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한테도 미안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마지막으로 매도보다는 매수를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중요해요. 사는 게 아무리 비싸더라도 내가 적정한 타이밍에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그런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많이 갈아타시지 마세요. 주식도 똑같은 물건을 한 개를 쭉 사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부동산도 이게 계속 내려갈 때 나 이거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어 해가지고 사고 팔고 그다음 올라갈 때 나 또 사고 팔고 이거보다 목표를 가지시고 정확한 타이밍을 찾으셔서 그때 적절하게 가면 돼요. 그 타이밍은 변화, 그러니까는 부동산의 호재가 변화하거든요. 계속 이동하고 그런 타이밍들을 봐가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기준을 세우는 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하셔서 투자에 접근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 호재의 변화는 어차피 이제 부동산 쿨TV를 구독하면 다 오늘도 정책 바뀐 것도 촬영하신다고요. 예, 어제 정책이 또 한 개가 나와가지고 정책 바뀐 부분은 하루 내로 그냥 실시간이나 이런 걸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부동산 투자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있는데 일단은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통해서 뭔가 소비뿐만 아니라 에너지 넘치는 생산을 한다는 게 참 즐거운 일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첫 촬영에서 그런 에너지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실수하지 않는 투자 방법, 그리고 작은 돈으로도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소장님 활동과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도 지금, 다음 편이 빨리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 수요는 다 부동산 쿨TV 구독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일단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